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래퍼 썸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썸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이 사진이 왜 썸님 사연에 나오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엄청나게 궁금했습니다. 당시 2007년에 공포 이런 쪽으로 많이 널리 알려졌었던 섬뜩한 사진이었는데 이게 왜 여기 썸님의 이야기에 나올지는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썸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일단 썸님,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늘 보여주실 사진 자체가 2007년에 좀 많은 섬뜩한 괴담으로 어떤 커뮤니티에 풀려서 많은 분들이 좀 무서워했던 사진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했죠. 저도 최근에 한 건데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2007년이면 제가 거진 20살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이거 뭐야 섬뜩하다 이거 도대체 뭘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사라졌던 괴담 중에 하나긴 한데 이 사진이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서비예요. 제가 원래는 오늘 좀 다른 걸 좀 원래 하려다가 요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오. 그래서 이거를 혼자만 조금 알고 있긴 좀 그래서 귀족님들에게 좀 들려드려야겠다라고 제가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친한 형님인데 네. 안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좀 깊은 관계로 발전되고 있는 그런 관계고 이 형님의 정체는 거의 마지막쯤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토리의 정체도 후반부 마지막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개가 있고 앞에는 그 뒤에만 이제 굉장히 결정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눈 감아서 상상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약 한 20년 전 일인데 네. 이제 나이대가 40대입니다. 약 한 20대 때쯤이죠. 이 형님은 원래 용산에 거주하고 계시다가 가족들끼리 서울로 이사를 하는데 이사한 지역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이사를 하게 되고 그 큰 지역에 이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생애 첫 차를 구매하게 돼요. 생애 첫 차를 구매하게 되고 직장 일도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해서 생애 첫 차를 구매하게 돼서 첫 차를 타고 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드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이곳저곳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 형 집 근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동네가 직장인들이 많은 동네예요. 굉장히. 그래서 낮에는 시끄럽고 저녁만 되면 당연히 조용하고 낮에도 시끄럽지만 길목 이렇게 들어가면은 주택 상가 있고 뭐 빌라 상가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보면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조용하고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언덕도 많고 내리막길도 많고. 네. 근데 이 형이 이제 차를 사고 막 돌고 그러다가 집 쪽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우회전하면 내리막길인 구간이 있어요. 글로 이제 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들은 왼쪽에 탑승해서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전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해서 내리막길 가려고 하면 오른쪽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다가 서행을 이렇게 쭉 해서 가고 있는데 뭐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멈췄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냥 술 취한 사람이 거기 누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고 나서 다행이다 하고 이렇게 잘 갔대요. 이거 첫 차 액땜인가? 그냥 액땜이겠구나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얼마 안 돼서 친한 지인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을 가게 돼요. 장례식장을 가게 됐는데 장례식장은 이제 경기도 쪽에 있는 장례식장인데 거기를 이제 차를 끌고 갔다가 문상 드리고 늦은 시간에 올라오잖아요. 집을 가려고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도중에 한 새벽 1~2시쯤이었대요. 평일날이고 차도 한 대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밤길을 가고 있다가 지하차도로 진입을 해요. 지하차도는 이렇게 밑으로 쭉 한 10m 내려가고 내려오면은 평지고 쭉 가고 또 출구로 나올 때는 오르막길인 그런 4차선 지하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쓱 가고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 자전거 가는 데 가더래요. 차도인데. 그래서 이 차도인데 자전거가 저기 왜 가지?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 들어와가지고. 근데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절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일로 역주행으로 오고 있더래요. 자전거가. 예. 그래서 자전거가 여기 왜 일로 미쳤구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좀 더 가까워지니까 예. 자전거가 아니라 사람이 전력 질주하면서 뛰어오고 있더래요. 아, 자전거 타듯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자전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사람이 거길 뛰어간다고 생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절로 뛰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차 있는 방향, 역주행해서 미친 듯이 우사인 볼트가 전력 질주하시 뛰어오고 있더래요. 점점 가까워질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20에서 30으로 서행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 좀 더 실루엣이 보이고 더 가까워지니까 여자들이에요. 뭐지? 하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밟자마자 뛰어오던 여자분이 바로 옆 차선으로 싹 옮겨서 또 뛰어가더래요. 다시. 그래서 미친 사람이구나. 진짜 정신 나갔구나.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냥 백밀러로 보니까 야 어디까지 가나 보다 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없더래요. 뒤에. 그래서 야 내가 진짜 미쳤구나. 내가 요즘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몰라 하면서 그냥 다시 엑셀 갖고 갔대요. 그러던 순간에 룸밀러랑 백밀러 다시 체크해봤는데 룸밀러 보는데 트렁크에 매달려 있더래요. 그래서 바로 브레이크를 멈췄대요. 일로 매달렸나? 뭐야? 하고 있다가 다시 보니까 없더래요. 예. 뭐지? 야 내가 오늘 미쳤구나 하고 엑셀을 다시 밟고 지하차도를 빠져나가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확인을 했대요. 뒤에랑 다. 지하차도는 멈춰있으면 위험하니까 나가서 네. 갓길을 확인했는데 차에 뭐 기스간 것도 없고 손자국도 없고 이거 뭐지? 그냥 그러고 있었대요. 네. 너무 겁에 질린 상황이라 심호흡 좀 하고 그래도 일단 집은 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 이제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다음날 한 2, 3일 후에 또 밖에서 일을 보다가 집으로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좀 왔고 집을 들어가면 집 구조를 설명해 드리자면 빌라인데 1층 공용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현관 비밀번호가 아니라 도어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용 현관 비밀번호고 1층으로 들어가면은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계단이고 그건 5층짜리 건물인데 단지는 4층까지밖에 없고 5층은 옥상입니다. 1층은 보면은 101호 바로 오른쪽 보면 102호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꺾어서 올라가면은 또 201호, 202호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401호, 402호까지 있는 그런 집입니다. 이 형님은 302호에 거주하셨고 부모님은 202호에 거주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건물은 그 형님 부모님네 겁니다. 건물주신데 예. 그렇게 해서 세대 주고 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형이 딱 계단을 올라가서 1층 또 꺾어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2층 또 오른쪽으로 꺾어서 3층 이제 자기 집에 다 와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키를 넣고 302호 키를 넣고 돌려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이제 보면은 약간 3.5층 있잖아요. 이제 계단 올라가는 그 구간 중간에 복도 같은데 거기에 우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래요. 검은색 우산이. 비 왔으니까 복도 같은 데 보면 우산 펼쳐놓고 물 말리려고 그렇게 펼쳐놓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산이 있네 하고 한 1, 2초 뒤에 보자마자 우산이 아니라 고개가 싹 돌더니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분이더래요. 그냥 그러고 앉아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서 우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육두문자가 바로 나왔답니다. 너무 놀래서. 키를 꽂다가 떨어뜨리고 육두문자 나오고 그러면서 뭐야 여기 왜 있어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대요. 예. 그러자 202호고 뭐 301호고 부모님들도 다 나왔답니다. 소리에. 예. 무슨 일이야 하고 나왔는데 건물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사람들이. 아니 여기 어떻게 들어오시고 여기서 왜 이러고 앉아 계세요? 물어보니 그분께서 왜?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냐? 하고 그냥 바로 내려가서 나가시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5층에 옥상문도 다 잠그고 1층에 비밀번호도 싹 다 바꿔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그날 잠을 자는데 바깥에서 개가 미친 듯이 짖더래요. 근데 거기가 건물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뭐 지금은 물론 반려견들을 집에서 많이 키우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간 뭐 개를 집에서 키우지 말자 뭐 이런 다세대 건물주택 같은 경우는 개 키우지 맙시다 뭐 이런 게 좀 거기서 떠돌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그냥 개인 주택 같은데 아니면은
개를 잘 키우지 못했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쪽 거기 건물 사이에서는. 근데 그렇게 살면서 개 짖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개가 미친 듯이 짖더래요. 새벽 2, 3시에. 다 출근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보다가 개가 왜 짖지? 미치겠네. 아, 걔 주인은 뭐 하는 거야? 짜증 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내려갔대요. 이미 내려가니까 동네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나와 있었고, 걔가 미친 듯이 짖고 있는데, 걔가 딱 나가면은, 걔를 마주보고 있으면 걔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그러니까 이 형님의 집에 뒷 건물 집이 있는데, 뒤편 그 집 보고, 그 뒤편은 담벼락이 한 5m 정도 돼 있고, 그 위엔 뚫려있고 공용주차장 같은 데예요. 거기를 보고 미친 듯이 짖고 있더래요. 올려다보면서. 그래서 이거 뭐 걔를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막 완전히 걔가 막 그냥 짖고 있어서 뭐 어떻게 건들 수도 없고 무서우니까 경찰을 불렀답니다. 경찰을 불러서 경찰관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걔 주인분 어디 계시죠? 하고 막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 뒤편 보고 짖고 있어서 저 뒤편에 주인분이 계신 것 같다. 걔가 어떻게 하다 잘못 나온 것 같다, 집에서. 그래서 경찰관 분들이 그 새벽에 그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고생이랑 고생을 다 하세요. 문 두들기고 혹시 개 주인분 되세요? 또 딴 집 가서 개 주인분 되세요? 그렇게 다 찾아도 개 주인분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내려와서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걔는 미친 듯이 계속 짖고 있고 그러는 순간 저쪽에서 아까 주저앉아있던 검은색 원피스 입은 여자분이 쓱 걸어오시더니 다들 뭐 구경 났냐? 가자 백보야 이러는 걔가 짖는 걸 멈추니 그 여자분은 그냥 따라가더래요. 그래서 경찰관 분들이 그 와보시라고 걔 저기 좀 잘 좀 봐주시고 그러지 여기 다 인원 들어오고 난리 났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이거 내 개 아닌데? 걔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여자분은. 그냥 다들 갈 길 가시라고 하고 그 걔는 그 여자분을 따라서 유유히 가서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이제 출근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출근을 하려고 나와서 차 시동을 걸고 아침에 잠도 잘 못 잔 상태에서 짜증나 있는데 그 형이 출근해서 나오려면은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쑥 나와서 오른쪽 꺾고 내리막을 한번 내려가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던 그 사고 날 뻔했던 그 내리막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서행해서 쭉 꺾는데 어제 그 검은색 원피스 여자분은 거기서 가운데 딱 쓰더래요. 그리고 주저앉고 그냥 거기에 누워버리더래요. 이제 이 형이 또 이제 육두문자가 이제 또 막 나왔대요. 아침부터 어제 잠도 못 자는데 짜증나게 진짜 이게 뭐 하는 거냐. 아줌마, 좀 지나갑시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니까 그 여자분이 나 네 차에 치이고 싶은데. 뭐야? 나 좀 사고 내줘. 그냥 그러시대요. 퉁명스럽게. 굉장히 어이없게. 그래서 이 형님이 아니 언제 왔다고 반말이고 야, 아침에 뭐하냐 아우 짜증나게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비켜주세요 알겠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비키시더니 예 고맙습니다 갈게요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너 조만간 사고 날 거야 사고 나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형이 예 사고 날게요 예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갔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 바보 같게도 그 다음날 사고가 나요. 뒤에서 박아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해서 누워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래요. 흔히 막 연관돼 있는 것 같고 나한테 재수없게 뭐 사고나 나라 뭐 이러니까. 그래서 너 내가 나가면 너 진짜 죽었다고. 뭐 물론 뭐 해야 하긴 못하겠지만 너는 진짜 내가 진짜 뭐라 해야 되겠다 진짜로 너. 진짜 이거 내 인생에 갑자기 들어와서 짜증나게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고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퇴원을 해서 수속을 받고 퇴원을 해서 나왔답니다. 나와서 그 여자를 찾으러 갔대요. 근데 이 여자를 찾기가 쉬웠던 게 형이 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원을 둘러싸고 그 중앙에 있어요. 그 언덕길 이렇게 올라오는 길 중앙에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주차장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 형이 가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또 뛰어서 도망가더래요. 그래서 이 형이 짜증나서 오늘 끝장을 봐야 돼 또 쫓아갔대요. 갔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약간 좀 비스듬하게 서 있는 이상한 골목길 같은 데로 들어가더래요. 굉장히 기괴하게. 그래서 지금 거기서 뭐 하냐고
하더니 또 점프해서 나오더니 저쪽으로 뛰어가는데 저 밑에 무슨 돌담으로 지어진 집이 있는데 예. 그 앞으로 또 뛰어가서 거기로 뭐 올라가더래요. 됐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사주하고 한 3-4번 쫓아가다가 그 특정 공간만 계속 돌아다니요. 이 형의 집을 기준으로 원을 둘러싸고 강강술래 하듯이 그냥 계속. 근데 가는 공간은 주차장, 그런 골목, 그리고 또 밑에 또 가면은 형네 집 앞에 주차장, 그리고 또 돌담이 있는 그 집. 그 공간 한 4-5군데만 특정적으로 가서 계속 있더래요. 예. 그래서 그 여자분을 찾기는 쉬웠대요. 그냥 가면 거기에만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형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여자 보면 앞으로 인사하고 잘 지내야겠다. 자포자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고 한 2-3일 후에 사람들하고 이제 모임도 있고 해서 거하게 이제 술을 한잔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대리기사님 부르고 대리기사님 운전해서 차를 타고 이제 집에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의 집을 들어가려면 차로 쭉 이렇게 대충 설명드리면 길 쭉 들어오고 왼쪽, 오른쪽으로 꺾어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그 형 집이 아니고 왼쪽으로 꺾어야 그 형의 집이에요. 근데 쭉 오더니 대리기사님이 갑자기 멈추더래요. 예. 그러면서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손님 죄송한데 그냥 여기 앞에 식당 문 닫았고 여기 뭐 아침 좀 넘어서 여실 텐데 혹시 몇 시에 출근하시냐고. 이 형이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왜 그러시죠? 하니까 죄송한데 그냥 여기 식당 앞에다가 차가 대면 안 되겠냐고. 아니 왜 조금만 더 가면 저희 집인데 왜 안 가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러더니 기사님이 대리비는 안 받겠습니다. 여기다가 세우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왜 알겠습니다. 그냥 내렸대요. 근데 이 형이 궁금하니까 대리비는 안 드릴 수가 없고 네. 또 돈을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셔가지고 그래도 여기까지 타고 왔는데 어떻게 제가 집 앞까지 안 간다고 대리비를 안 드리겠습니까 하면서 대리비를 지어드렸대요. 근데 계속 완강히 거부를 하시더래요. 왜 거부하시냐고. 여기까지 운전했는데 대리비 그러면 반만 받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냥 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 막 쑤셔서 넣어주셨대요. 네. 그러고 아니 기사님 그럼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고. 어디 뭐 몸이 안 좋으신 거냐고 하면서 담배 태우시냐고. 담배 하나 피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금 특별한 걸 봅니다. 정말 기분 나쁘시겠지만 안 믿으셔도 되지만 제가 좀 뭘 봅니다. 그래서 뭘 보시는데요? 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또 손님 집이시고 괜히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도 나쁘실 거고 제가 또 가히 또 말씀드리자면 건방지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귀신 비슷한 그런 거 봅니다. 그러시더래요. 네. 그냥 너무 진지하게 그러니까 웃을 수는 없고 그냥 분위기만 맞춰드리고 그러시구나. 왜냐면 이 형은 귀신이고 뭐고 그런 존재를 안 믿거든요. 그러더니 예 뭐 들어가세요 이러는데 그 기사님이 혹시 제 말이 너무 좀 거슬렸다면 여기 뭐 철학관 같은 데나 점집이나 무당집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 제가 처음에는 좀 몰랐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뭔가 좀 자꾸 느껴지고 뭐가 보여서 그런다. 네. 정말 이런 말씀을 손님한테 들어서 너무 죄송하다. 또 이 형이 예 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흘겨버리고 집으로 이제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이 형이 잠을 잤는데 꿈을 꿔요. 꿈속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형이 버스를 예전에 학창시절 때 항상 타고 다녔어요. 고속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관광버스. 그걸 보통 지금은 다 예약해서 본인 좌석이 있지만 그때는 그 표를 사놓으면은 예약 시스템도 있었지만 표를 사놓으면은 바깥에 이렇게 줄 서 있으면은 그냥 줄 쓴 순번대로 그냥 가가지고 네 자리 내 자리 없이 타던 시절이었어요. 아마 돌비님도 그거 아실 거예요. 그럴 때 있었긴 했죠. 예. 네, 그런 시절에 그런 버스였대요. 그런 버스였는데 이 형은 항상 버스를 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우등석을 항상 탔대요. 네. 왜냐면 좀 체격도 있으시고 조금 덩치가 있으셔서 항상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기사님 뒤편에 우등석에 항상 탑승을 했대요. 그래서 탑승을 해서 이렇게 밖에 보고 있으면
줄을 이렇게 딱 서 있는 사람을 보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날 이제 그런 상황에 꿈을 꾸고 있는데, 밖에 1, 2, 3, 4, 5, 6, 7, 8, 8번째. 정말 저도 조금 좀 웃기지만, 관을 든 저승사자가 서 있더래요. 뭐야? 그래서 정말 뭐야 하는 심정이 그냥 깨버렸대요, 잠에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번엔 관을 든 저승사자가 5번째인지 4번째인지 그 사이에 와 있더래요. 예? 너무 이제 그게 조금 무서워서 그쯤에 와 있더래요. 기억이 안 나더래요. 거기까지. 그냥 그쯤에 와 있었다. 그리고 다시 문을 닫히고 버스는 출발했대요. 예. 아, 무슨 꿈이지? 내가 왜 이렇게 재수없는 꿈을 꾸지? 하고 거짓말 같게 다음날 3번 또 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근데 이번엔 저승사자가 관을 저승사자가 버스에 타버린 겁니다. 그리고 버스는 문 닫히고 출발을 해버려요. 야, 이게 뭐지 하고 하면서 깨서 너무 기분이 조금 안 좋고 찝찝해서 부모님한테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대요. 네. 아니, 어머니, 내가 요즘에 3일째 연속 이런 꿈을 꾸고 있다. 나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더니 어머니께서 너 저기 차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근데 형님이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아시는 무당님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러면은 여기 지금 얘기해 놓을 테니까 찾아가 봐라. 이 형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에 처음엔 조금 좀 창피하고 그랬지만 그날 얘기를 해주고 혼자 찾아갔대요. 거기를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앉아라는 말도 나오기 전에 왔어 하기도 전에 왔냐? 너 내일 왔으면 너 죽었어. 잘 왔네. 그러시더래요.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다. 너 지금 하는 일 그거 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너 얼마 전부터 막 이사 오고 나서 지내다가 무슨 뭐 이상한 저기 일도 뭐 없었어? 그래서 아니 뭘 겪었지?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 하니까 그냥 좀 재수없는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 너 그거 지금 붙은 거야. 너한테 붙은 게 아니라 니네 집 거기 그런 터 있지. 주택 단지고 빌라 단지고 거기 터가 너무 세 지금. 근데 그중에 기발이 약한 애한테 붙은 거야 지금. 근데 너는 왜 너한테는 그런 게 왜 안 붙는 줄 알아? 너 하는 일 이거 계속 해야 돼. 너 지금 관둘려 했지. 근데 이 형님이 원래 하시던 일을 관두실라 했었어요. 이제 좀 체질에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힘들고. 너 그 팔자가 너는 주변에 기센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다 떼어준다. 곧 죽어도 너는 그 일 해야 된다. 네가 공부 쪽이나 다른 기술 쪽으로 가면 너는 얼마 못하고 돌아가신다는 소리 나온다. 그리고 나서 무당분께서 이거 가지고 가라. 네. 하고 무적 비슷한 뭐 그런 걸 써주셨죠. 그리고 지갑에 넣어놓고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라. 근데 정말 바보 같게도 그 부적을 들고 나가니까 그 여자분이 안 보이더래요. 아예 안 보이더래요. 예. 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구나. 그러고 시간이 이제 흘러요.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옵니다. 이제 별 아무 탈 없이.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최근에 들었을 때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이 얘기를 해주셨던 이유가 예. 아까 돌비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사진에 관한 이야기 있잖아요. 맞아요. 사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아실 분들은 정말 다 아신다고 저는 기종님들이 거의 다 아실 분들은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유명했던 거고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 굉장히 떠돌았던 사진이고. 맞죠. 제가 이거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게 저도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이 사진 자체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2007년에 어떤 모 커뮤니티에 어떤 여성분께서 고민글을 올렸어요. 그 고민글이 뭐냐면 남자친구가 같이 잘 지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이상한 곳에 가서 자꾸 사진을 찍게 한다. 저기 서 있어봐. 사진 찍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일반적이지 않은 장소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자꾸 이런 장소에서 사진 찍는 남자친구를 귀엽게만 봐야 되나? 좀 이런 고민이 있다.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라는 그 사진이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이거를 그 형님도 돌아다니는 거 보고 잊고 있던 지난 몇십 년의 그 기억이 다 떠올라 버린 거예요. 와, 예. 왜냐면은 본인 집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이거를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형님하고 아니까 그 장소를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장소가 어딘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 장소에 가서 그 여자분이 찍었던 그 포즈 그대로, 차려서의 포즈 그대로 그 공간에 가서 사진을 다 찍고 옵니다. 이 형님의 이제 정체를 말씀드리자면, 이 형님하고 제가 어떻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형님은 저희 기획사의 대표님이십니다. 아, 대표님이셨구나. 예, 이 형님은 기획사의 대표님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먼저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2007년에 모 커뮤니티에서 정말 유명했던 그런 괴담으로 남았던, 뭔가 결말도 없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말 그대로 여성분은 고민 때문에 올렸던 사진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저기는 골목도 아닌, 사람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골목에서 사진 찍은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돌담집이죠. 썸님 이것도. 네네. 그거는 네. 돌담집은 너무 집이 표출이 나서 그 옆에서만 그냥 돌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찍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네네.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거고, 또 봐봐요.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찍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괴담이 엄청나게 많이 퍼졌었냐면 댓글이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조금 기괴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댓글에 어떤 무당분이 댓글을 남겼던 것 같아요. 저거 귀신 있는 자리에 가서 사진 찍게 만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섬뜩했던 그런 괴담으로 남았던 건데, 지금 보시면 봐보세요. 이런 공터 같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보시면 주차장, 반지하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 가서 사진 찍게 하고, 그러니까 네, 이 맞습니다. 사진만으로도 너무나 섬뜩했었는데 썸님이 이곳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 괴담은 그냥 이 괴담이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딘지 몰랐단 말이죠. 근데 썸님이랑 이제 그 대표님은 당연히 알고 계신 거니까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썸님께서 직접 가셨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곳이에요, 지금. 썸님, 네네. 무섭진 않으셨어요? 그것보다는 이제 낮에 제가 너무 더웠는데 저러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쳐다봐가지고 좀 창피했습니다, 그냥 좀.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네네. 저런 데 가면 뭔가 나쁜 짓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좀 낮에 갔는데도 좀 싸하더라고요. 공기가 좀 차갑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더웠는데. 해가 안 들어서. 예, 굉장히 좀 그런 좀 기운이 있더라고요, 좀. 자, 일단 화질이 정말 좋아졌죠. 왜냐면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2007년의 사진이고, 왼쪽은 썸님 바로 2023년 6월 15일인 거예요. 오늘인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뒤에 이제 배경들을 봤을 때 맞네요. 같은 공간이 맞아요. 네네. 저 뒤에 있는 집을 봤을 때는 맞네요, 여기가. 자, 그리고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지하 주차장. 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위치에 이렇게 서서 찍어주셨고. 자,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맞습니다. 잠깐만,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썸님이거든요. 저 멀리 계신 게. 이것도 너무나 섬뜩해요, 지금. 맞네요, 이것도. 자, 그리고 돌담집은 똑같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돌담집. 네네, 맞습니다. 네. 이거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게 보시면은 네. 여자분이 거기 올라가 있잖아요, 원본이.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당사자이신 분들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집이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냥 좀, 그래도 이거 찍었다라는 제가 이제 증거만 남기기 위해서 그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그냥 그 돌만 찍습니다. 그러면 이 네. 공터 사진 있잖아요. 여기는 네네. 안 찍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거기에는 건물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게 없구나, 예. 지금. 이 장소가. 예.
예, 맞습니다. 너무 섬뜩한데? 이게 지금 최근에 대표님이 이걸 보시고 굉장히 지금 좀 겁에 질려 하시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여자분을 찾으러 가려면 그 특정적인 공간에만 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이 사진 속에 서 있는 자리들이에요, 다. 예. 그거에 이제 아마 지금도 많이 좀 집에 들어가실 때 겁내하면서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여기에 달렸던 댓글에 무당분이 그렇게 달았잖아요. 귀신이 있는 장소에 네네. 가서 사진을 찍게 한다. 그러면 그게 맞는 네. 말일 수도 있는 거네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야, 제발 이 사연을 보고 지금 여기 사진 속에 계신 이 여성분 있잖아요. 이 여성분이 연락을 네네. 오셨으면 좋겠네, 저희 채널에. 좀 얘기 좀 그렇게 들어보게. 된다. 예,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로.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해요, 당사자의 말로. 예, 맞습니다, 진짜. 야, 그러면 이 이후에는 별다른 일은 없으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매니저먼트도 하시고, 원래 매니저로 시작하시다가 굉장히 많은 이제 연예인분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무슨 기괴한 사건들을 겪거나 그런 거 보시긴 하지만 지금 집에 계실 때는 별 문제는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썸님 이야기에 왜 이 사진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 너무 먼저 들었어요. 근데 그래요? 야, 여길 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으신 그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또 썸님께 감사드리고, 또 너무 무서웠을 것 같다, 좀 한기가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우리 또 귀족님들을 위해서 직접 가셔가지고 사진 찍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또 신기하네요. 또 대표님께 감사드린다고 또 전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썸님.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와, 일단은 이 괴담 자체가 사실 괴담으로 올라왔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 어떤 커플 중에서 여자친구분의 고민이었거든요. 고민글로 올라왔는데 사진이 너무나 기괴했기 때문에 도대체 뭘까, 왜 그럴까 라고 진행이 됐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귀신이 서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게 만든다 라는 그 댓글 때문에 이 사진 자체가 정말 섬뜩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2007년이었습니다, 그때가. 근데 썸님이 직접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너무 섬뜩하네요. 예. 같은 곳에 가서 지금 이렇게 똑같이 서서 사진을 찍었던 것도 보니까 더 새롭기도 하고요. 날씨가 어두웠고 비 왔으면 더 무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말 기괴하고 섬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진 속의 이 여성분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꽤나 지났죠. 대략적으로 한 15년, 16년 정도가 지난 거니까요. 직접 그때 그 글을 올리신 분이 혹여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꼭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오랜만에 김땡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김땡님이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땡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근데 목소리는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있어서. 네, 아이들. 항상, 네, 딸만 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있으면 하이텐션입니다. 딸 바보. 자, 오늘 또 땡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또 무서운 일을 한번 겪으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야간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겪고 나서 바로 이제 그만두고 제가 겁을 먹고 이제 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간 일을 못하게 됐다. 원래 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일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김땡이에요. 먼저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이제 저를 따라다녔던 그 악령이 있었잖아요. 그게 저한테 이제 안 보이게 됐어요. 왜 안 보이게 되냐면은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해서 저를 따라다니는 분이 있다. 근데 이게 뭐 일반 연가는 아닌 것 같고 좀 위험한 연가인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도 그때 이제 겪었던 일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아시고 저를 좀 더 많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수소문 끝에 아시는 이제 스님 한 분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그 절을 거진 한 20일 동안을 와이프한테도 비밀로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비밀로 하고 제가 거기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스님분께서 저를 많이 이제 케어를 해주시고, 근데 신기하게 진짜 절에 가니까 그런 느낌이나 냄새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저를 많이 케어해 주시고 많이 위로도 해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 지금은 그렇게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스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당장에 지금 제가 뭐 영가가 보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안 보이고 그럴 수는 없지만 위험한 영가나 이런 건 밀어냈으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내려오고 나서 있던 일인데 제가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마음을 둘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약해졌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야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건물들이 아무래도 제가 다니는 곳마다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배송을 하면서도 연가도 많이 받고 무서운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좀 큰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쪽에 8층이었거든요. 8층을 올라가서 내려서 이제 그쪽에 물건을 배송을 하고 뒤를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옆에 버린 선반이 있었어요. 그 선반 위에 통거울 같은 거 하나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평소에 제가 손거울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근데 너무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어머.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생각을 떨쳐내고 좀 위험한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다시 8층으로 올라가서 그 손거울을 가지고 가서 제 차에 놔두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에 홀렸는지는 뭐에 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8층으로 올라가서 그 손거울을 가지고 제 옆에 좌석에다가 놔두고 제가 배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든 느낌은 뭐 위화감이나 그런 거 없이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고 이거를 버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느낌? 계속 제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날 배송은 문제 없이 잘 끝나고 제가 그때 배송할 때 보통 하루에 2시간을 잤어요. 네. 새벽 6시에 끝나서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다시 또 투잡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잠 시간이었는데 네. 그날 집에 오고 이제 제가 씻고 잠자리에 들어서 2시간 동안 가인을 눌렸어요. 그날. 어떤 가인이었냐면은 잠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게 이질감이 드는 느낌이라 가만히 그냥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갑자기 하면서 응애 소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귀로만 듣고 있었어요. 눈알은 움직이는데 보이진 않는데 그거 아시죠? 멀리서부터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 갑자기 이렇게 막 다가오다가 갑자기 다가오는 소리에 맞춰서 저한테 귀 속으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은 어떤 아줌마 목소리로 잘 살아 죽여버린다. 잘 살아 죽여버린다. 잘 살아 죽여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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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은 잘 자라 소리도 나면서 아이 울음소리도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을 굴리고 해도 그 영가의 모습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는데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제가 진짜 제 느낌으로는 몇 시간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가위를 들리다가 깼을 때가 처음 깼을 때가 5분 지났었어요. 5분 만에 제가 깬 거예요. 그래서 5분 만에 깨고 나서 다시 제가 너무 무서워서 한 20분 동안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족들을 딱 지켜봤는데 가족들은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잠자리에 이제 들어야 되니까 저도 다시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두 번째 가위가 들렸어요. 눕자마자. 딱 잠이 드는 그 순간 두 번째 가위가 들렸는데 어떤 가위였냐면은 이번에도 소리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소리였냐면은 잘 자라 우리 아기. 이렇게. 와. 그냥 이게 입바람을 제 귀에다가 부는 듯이 그렇게 계속 이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깨고 싶은데 깨지도 못하고 저는 가위를 깨는 방법을 제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무서운 상태로. 근데 그 연간을 계속 이렇게 귀로 얘기하고 있고. 근데 어떤 얘기였냐면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여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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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린다. 이 소리. 이 소리를 계속 저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제가 깰 때 동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위를 어떻게 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거든요. 정신을 잃고 깨니까 보통은 제가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날은 제가 11시에 일어났어요. 너무 시달리고 정신을 잃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못 일어났나 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 생각을 하는데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또 차에 타면은 손거울이 옆에 있는데 그건 또 버리기도 싫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제가 어떠한 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은 제가 배송을 보통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송을 하면서 그 시간에 파트가 딱딱딱딱 있어요. 3시면 어디, 4시면 어디 이런 식으로 파트가 딱 있는데 제가 항상 3시에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보통은 2, 3분이면 배송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10분 정도를 기억을 잃는 거예요. 10분 정도를 제가 어떻게 배송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항상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사진을 찍어놓고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해두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10분 동안이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사진을 그때 안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그냥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첫날에 10분 동안 제가 기억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고 가위도 안 눌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배송도 네. 잘 끝나고. 근데 그 다음날에도 새벽 3시가 됐는데 10분 동안이 제가 기억이 또 없는 거예요. 3시부터 3시 10분 동안. 근데 그 건물은 항상 똑같은 건물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냐면은 제가 손거울을 주웠던 건물. 거기서 제가 10분 동안은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건물에서. 근데 그날은 제가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내가 또 사진을 찍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기록을 남긴 게 있나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딱 넘겨보는데 제가 제 얼굴 셀카를 찍은 거예요. 얼굴 셀카를 찍었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한 손으로 이제 들면서 셀카를 찍잖아요. 한 손으로는 제가 손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 셀카를 찍은 거예요. 거울을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셀카를 그날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셀카를 보자마자 바로 지워버리고 제가 무심결에 딱 손거울을 봤거든요. 근데 손거울이 너무 그날따라 더 이쁜 거예요. 더 빛나 보이고. 근데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리면 되지 않냐. 근데 사람이 홀리게 되면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 머릿속과 제 행동과 정말 다르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거를 좀 더 숨겨두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이는 쪽에 놔뒀다면은 그게 누가 또 가져갈까봐. 너무 이쁜 이 손거울을 누가 가져갈까봐 제가 차 시트 아래쪽에다가 제가 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부터는 어떤 형식으로 제가 배송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배송은 또 어떻게 또 끝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손거울을 제가 가지고 나서부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그 손거울은 정말 이뻤어요. 지금은 없지만 저한테 없지만 정말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버리기 싫고 항상 제 품에 두고 싶어서 하루에 제가 그 손거울을 몇 번을 꺼내봤는지 모르겠어요. 예. 계속 꺼내서 제가 거울 보면서 웃고 있고 운전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운전을 하다가 제가 만약에 좀 기분이 우울하거나 그러면은 그 손거울을 꺼내서 제가 그 거울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한 손으로는 그 거울을 잡고 웃고 있고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제가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도 안 보고. 그렇게 갑자기 정신이 딱 깬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왜 그랬을까 답답한 행동이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배송을 하다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제가 이 거울을 조금 멀리 해야겠다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집을 이제 다니잖아요. 낮에 일을 하다 보면은. 근데 제가 어떤 설치를 갔는데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상한 냄새가 난대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어떤 냄새인지는 모르겠고 사장님한테 약간 쉰내가 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손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면 제가 정말 냄새가 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뭘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이분은 저한테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단골이었고 정말 친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저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혼자 다니다 보니까 누가 제 차에 잘 안 타요. 저만 타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 어머님을 제 차에 한번 모시고 식당을 가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제 차가 카니발이거든요. 근데 차 뒤에 검은색 봉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 어머니가 야, 땡아 너 저거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봉투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열어보시자마자 어머니가 그 봉투를 집어 던지셨어요. 야! 그러면서 그래서 왜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안에 피 묻은 아기 베넷저고리랑 머리카락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 근데 그 머리카락이 되게 긴 머리카락이 있었대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거를 저한테 이제 딱 보여주려고 하시다가 제 눈빛을 딱 보시자마자 저한테 나 이거 버리고 오겠다고 바로 차 세우라고 하신 다음에 저쪽에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시고 오시더라고요. 또 어머니 저게 왜 버리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근데 어머니가 너가 봐서 좋을 거 없을 것 같다. 네 눈빛이 지금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오시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한테 2번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을 공경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존경하는 분이다 보니까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해. 그럼 저는 웬만하면 따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거 버리시면 안 돼요. 가지고 오세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안 된다고. 네. 너를 보니까 저거 가지고 오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갑자기. 가지고 오라고! 내 앞으로 상장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저는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핸들을 막 주먹으로 치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그리고 막 백미로 막 부수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어머니가 야, 너 내리라고. 내가 운전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억지로 저를 옆좌석에 앉히고 그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쓰레기통으로 달려가가지고 그거를 굳이 그 검은색 봉투를 들고 오더래요. 검은색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제가 그 뒷좌석에 탁 집어 던지면서 이거 버리면 다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내 거라고. 내 거니까 건드릴 때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막 웃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면서. 아니,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1시간인가 지났나 봐요. 제가 기억 전과 제가 기억하는 후가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는 그 시간은 2시였고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기억을 찾았을 때가 3시 반인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새벽 3시만 되면 기억이 있는 곳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이제 갔는데 그날은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어떤 기억이 나냐면은 거기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엄청 어두운 건물인데 거기가 강남에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1층에 경비실이 있긴 한데 경비실에 아무도 보통 안 계셔요. 경비 아저씨가 안 계시고 옆으로 코너를 돌아서 쭉 들어가서 저 구석으로 가야지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가위 눌렸을 때 나던 소리 있죠. 갑자기 저한테 멀리서
그래서 저한테 이 소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뒤로 돌아봤거든요.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딱 다시 뒤로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가려고 하는데 누가 제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가지 말라 뭐 이런 거보다 어떤 아기가 그냥 뭐 짚고 일어나려고 이렇게 잡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밑에서 누가 이렇게 다 잡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돌아서 아래를 봤거든요. 근데 어떤 아기 영가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이제 일어나려고 이렇게 딱 하는 것 같은데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거기서 기절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소리만 들었지 이 아이 영가의 얼굴을 못 봤잖아요. 몸은 아이인데 얼굴은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뭔가 얼굴이 달라요. 얼굴은 되게 커요. 근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눈알이 없고 코는 있는데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어요. 근데 그 아줌마 얼굴을 한 영가가 응애 하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씩 웃으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몸은 아기니까. 그거 보자마자 제가 기절했거든요. 몇 시간을 기절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일어나니까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면은 경비 아저씨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출근하시면서 저를 깨우신 거예요. 제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경비 아저씨 보자마자 으악 하면서 이제 제 차로 도망간 거죠. 회사에서도 난리가 나고 이 치과 쪽에서도 이제 배송을 다 못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제가 다 배송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그날 제가 그냥 그걸 다 택배로 다 보내버렸어요. 도저히 못 가게 된 거예요. 퀵으로 다 보내버리고 그날은 제가 집에 바로 퇴근을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제가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이 일도 이상하고 하다 보니까 일을 그만둔다고 제가 이 회사 측에 얘기를 하니까 보통의 회사가 그렇잖아요. 바로 그만둘 수는 없어요.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오고 사람이 구해져야지 이제 그만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며칠 정도 됩니까? 며칠 정도 제가 일을 더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래도 한 15일 정도는 더 일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근데 제가 15일 동안 일을 하긴 하되 제가 그 지역 그 치과만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갈 사람도 없고 특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기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가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하긴 하되 제가 요거를 경비실에 맡기고 8층을 안 올라가면 안 되겠냐 너무 무서워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아침에 배달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나마 좀 나아졌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날 이제 밤에 일을 가려고 차에 탔는데 그날도 이제 옆을 봤는데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손거울이. 그래서 제가 꺼내서 봤는데 너무 또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그 거울을 보면서 씩 웃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뒤에 또 저는 근데 그 냄새가 안 느껴졌거든요. 뒤에서 어머니가 난다는 그 냄새가. 근데 어머니가 제가 하도 그냥 발작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차에 두셨어요. 버리실 만도 한데 제가 아무래도 그것만 보면 좀 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너무 당황을 하셔가지고 그걸 챙길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직까지도 저한테 약간 조금 두려움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변할지를 모르니까. 나아졌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아직까지 저한테 말을 제대로 못 거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냄새도 못 느끼고 그냥 차가 어떻게 쓰레기장이 돼가는지 아니면 제가 어떤 정신의 일을 하는지 그것도 솔직히 모르는 상태고 그 상태로 제가 어떻게 이제 버텨보자 하고 이제 열흘이 지났어요. 근데 열흘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제가 뭐 기억을 잃거나 귀신을 보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열흘째 되고 제가 인수인계를 하는 날 그날 제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수인계 하는 분이랑 같이 이제 배송을 하다가 똑같았어요. 새벽 3시에 제가 이 건물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을 찾는 순간은 회사 사무실이었어요. 회사 사무실에서 제가 기억을 찾았는데 저랑 같이 인수인계 하시던 분 있죠. 그분이 저 뒤에서 벌벌벌 떨고 계시고 부장님은 저를 이제 막 싸대기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가만히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정신이 딱 들었는데 제가 정신이 들어서 제가 그분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이러이러해서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제가 조금 정신 없는 상황이고 뭐 헛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안 좋은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저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커피를 한 2잔을 연거푸 드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정신병원 가볼 생각 있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제가 그 건물 들어갔다가 원래는 인수인계 하시는 분이랑 같이 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 건물에 들어가서 1층에다 놓고 갈 배송품을 놓고 갑자기 제가 차로 막 뛰어가더래요. 막 뛰어가더니 옆좌석을 열어서 갑자기 제가 뭐를 들고 막 제품에다가 품고 뛰어오는데 제가 해맑게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벙 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 건물을 들어오자마자 엎드려가지고 응애 하면서 그분한테 귀여우더래요. 근데 그게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겁을 먹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제가 막 빠르게 기어오더래요. 그분한테. 진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기어와가지고 그분 발목을 딱 잡더니 응애 죽여버린다. 응애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 발목을 잡고 일어나는데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더래요. 어린 아이가 일어나듯이. 이렇게 딱 그분을 잡고 일어나더니 제가 그분의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응애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놀라가지고 목을 탁 풀고 도망 나오는데 제가 뒤에서 깔깔깔깔 웃더래요. 쫄았어.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근데 그분이 막상 뛰어나오고 나서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분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제가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그분이 강남역 한복판에 나왔다가 다시 뛰어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저를 데리고 나오시려고. 딱 들어오니까 제가 어떻게 있었냐면 제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천장 보면서 응애 그러고 있더래요. 앉아가지고. 완전히 저는 그냥 미친 거죠. 그냥 손거울을 들고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이제 손을 잡고 막 뛰쳐나오신 거죠. 뛰쳐나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차에 옆좌석에 태우고 그분이 운전을 하신 거예요. 배송이고 뭐고 그냥 이제 사무실로 막 오신 거예요. 일단은 사무실을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른 배송은 다 집어치우고 그냥 사무실로 도착하시고 제가 그 오후 동안은 저는 계속 옆에서 응애 계속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거울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웃는 얼굴로 응애 그러고 있었대요. 제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분은 옆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운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 손거울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그날 또 퀵으로 다 물건들을 배송을 하고 부장님한테 잘 얘기를 하고 퇴근을 하고 나서 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잠도 못 자고 이제 매장을 가서 어머니가 인맥이 좀 있으시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러해서 어머님한테 제가 안 좋은 행동을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는 네가 너무 무섭다. 치료를 받던가 아니면은 유명한 무당이 있으면은 어머니가 그쪽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엄마랑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같이 갔어요. 좀 멀리 갔어요. 멀리 가가지고 어머님이랑 그분한테 들어가니까 그분이 저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 필요 없고 일단 차로 가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제 차를 딱 문을 여시자마자 그 비닐봉지 있죠. 그 비닐봉지를 딱 들고 나가시더니 그걸 그냥 불로 태워버리시더라고요. 부적 한 장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정확하게 제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뒷좌석 문 여시자마자 그 비닐봉투를 딱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미리 부적을 써두신 게 있었거든요. 예? 그 부적을 이제 딱 그 비닐봉투 안에 넣으셔가지고 그냥 불로 태우셔가지고 발로 차시고 버리셨어요. 부정 탄다고. 예. 그리고 나서 또 저는 말씀도 안 드렸거든요. 갑자기 제 차 앞좌석에 밑을 딱 보시더니 거울 있는 걸 딱 집어 드시더니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던 거고 너는 이거를 처음에 버렸어야 된다고. 네가 8층으로 올라갔으면 안 됐다고. 너 이게 뭔지 알고 네가 지금 가져온지 아냐고.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얘기를 들었죠.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네 정신이 허해지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나한테 맡기고 너 그냥 부적 하나 가지고 가고 며칠 동안 너는 부부관계도 하지 말고 그리고 네가 아이를 봤을 때 뭐 안 좋은 감정이 들거나 그랬을 때는 이 부적을 네가 네 품에 꼭 지니고 있어라. 이 부적이 네 품에 없거나 그러면은 네가 네 아이를 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비방을 해주시겠다고 쌀뜨물 그런 거를 저한테 이제 주셔가지고 그거 먹어라. 그래서 제가 먹고 그리고 저한테 무슨 뭐 꽃 같은 거 들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탁 몇 번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손거울은 나한테 맡기고 가라. 그거 괜찮을 거다.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나한테 와라. 근데 그 7일 동안 절대 부부관계 하지도 말고 무슨 뭐 부정타는 행위도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연락을 줄 테니 7일 뒤에 연락을 하면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 일이 있고 나서 3일 뒤에 전화가 오셨어요. 일이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와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잘 해결이 됐고 내가 지금 보니까 너가 지금 영가가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네가 영혼이 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그걸 가리지는 못하겠다. 다만 귀신들이 너를 해하려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너를 지켜주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손거울은 그냥 네 기억에서 잊어버려라. 그러고 나서 제가 오고 나서는 이런 일이 없었고요. 그리고 당장 그 일은 그만뒀고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두고 거기를 생각을 안 하고 거기를 안 가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괜찮아져서 제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중간중간마다 소름이 촉 끼치네. 이게 물어보니까요. 예. 제가 비닐봉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무당분 말씀으로는 그날 제가 손거울을 갖고 오는 날 이 비닐봉투도 아마 같이 갖고 왔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손거울이 왜 거기 있었고 비닐봉투가 어디 있었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건물에 지하가 있어요. 지하 주차장. 근데 거기는 오픈을 안 해요. 왜 오픈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하 1층을 가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을 가지도 않고 비상 계단으로만 통해서 지하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쪽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비닐봉투는 뭐 손거울은 제가 사실은 모르겠지만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미스테리하죠. 제가 왜 이렇게 홀렸는지. 야, 진짜 오늘 이야기도 네네. 김땡님만의 특유의 그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 유독 심했어요. 네. 그 느낌이. 기괴한 느낌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왜 제가 이 일을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런 일을 좀 많이 겪네요. 아이고, 오늘 김땡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오늘 김땡님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유독 찝찝한 느낌이 많이 들지. 원래 제가 뭔가 찐 공포 이런 느낌을 받을 때는 좀 찝찝한 걸 많이 느끼거든요. 뭔가 찝찝한 느낌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 김땡님 이야기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응애 막 하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 잘 자라 죽여버린다 뭐 이런 거 자체가 일반적이게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정말 그 손거울에 뭔가 있었는 건지 진짜 섬뜩하게 잘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